돈은 있는데 집을 사야 하나 사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실 거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지방에서는 아직도 조정지역에 비해 수익이 높은 상가들이 존재합니다. 대출 끼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방에서는 이게 다입니다. 싱겁네요. 지방에서는 2년 안에 안 팔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룸스쿨의 친절한 이소장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혼란스럽던 정책 내용들이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방주택 중심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방에서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돈은 있는데 집을 사야 하나 사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실 거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방의 주택에 대한 규제는 취득세 빼고는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엄청난 규제들이 많은데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그나마 강력한 취득세 개정사항으로 지방은 생각하기에 따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절세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대한 해답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취득세는 7.10 대책 발표와는 다르게 지방부동산, 즉 비조정지역 내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완화를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시행해서 8월 11일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는 바뀐 취득세율을 따라야 합니다. 7.10 이후 계약건도 8월 1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면 되는데, 이제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지방에 대한 규제가 서울과 같이 심해 완화가 예상은 되었는데, 다행히 종전 2주택 8%, 3주택 12% 취득세는 완화가 되어 2주택은 종전 1에서 3%, 3주택은 8%, 4주택부터 12%입니다. 보통 한 채, 두 채 보유자가 많으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냥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편하게 사시면 되고, 2주택 가지신 분은 8% 세율을 내시든지 기존 집을 한 채 파시고 사시든지 자녀 이름으로 사시면 됩니다. 지방의 주택은 아직도 대출 규제가 미미하고, 대출 끼고 보증금 안고 사시면 소액으로 구입이 가능하시고, 합법적 증여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세무당국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합법적 증여도 1억을 증여해도 공제받고 증여세는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 취득세 8%, 12% 내는 것보다는 절세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상속에 대한 부담도 해결이 될 듯 합니다. 실제 증여수단으로 원룸 같은 부동산을 구입하여 부담보 증여를 선택해서 많은 절세를 하고 계십니다. 돈 벌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돈 벌어서 대출을 갚으면서 재산 증식도 하고 우회적으로 절세를 많이들 하고 계시니, 이번 기회에 잘 생각해 보시고 자식이나 다른 이에게 합법적 증여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완화된 게 몇 개 있는데, 그중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 분리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종전세법은 취득세에서는 30세 미만 자녀가 결혼을 하면 세대 분리가 되고, 결혼 전이라면 분가해 있어도 한 세대로 봐서 취득세를 냈는데, 이제부터는 30세 미만이라도 월 70만원 이상 소득에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분리세대로 본다 합니다. 종전연도 소득을 본다니 작년 소득이 월 7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금방 정해진 거라서 관련 부서에서도 작년 연소득이 840만원 이상인지, 예를 들어 3개월에 210만원 이상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처음이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일단 작년에 840만원 이상 벌면 세대 분리가 되니 지금이라도 자녀소득을 만들어 주시든지 돈 좀 벌어오라고 해야겠습니다. 단 나이가 19세는 되어야 하니 미성년자 자녀는 안 됩니다. 다주택자 분들이라면 자녀들은 보통 19세가 넘으니 다주택자가 집 사실 때는 준비를 해두시면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 쪽 취득세는 예전 그대로이고, 다주택자들도 우회해서 취득을 고려해 보시고, 그게 아니 될 정도의 주택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주택 취득은 포기하시고 상가 취득을 고려해 보세요. 지방에서는 아직도 조정지역에 비해 수익이 높은 상가들이 존재합니다. 서울보다는 당연히 싸고, 이마저도 전문가들 만나면 대출 끼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제일 수익이 많은 건 원룸 같은 주택인데, 주택 투자를 제한하면 상대적 비규제 지역인 지방 주택시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큰일이지만 큰 그림을 보면 보유자의 선택이 항상 맞았습니다. 지금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시지만 움직이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웃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심하니 다 그런 줄 알고 비조정지역 분들조차도 서울 얘기만 하니 혼돈이 다들 오시나 봅니다. 지방은 규제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 지역에 비해 조건이 좋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내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7, 9월에 내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이번 7.10 이후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재산세가 아닌 인별과세, 즉 개인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개정된 최고 세율은 6%이고 실제 6%를 내려면 공시가격이 94억 정도 되어야 하고, 지방의 종부세 대상자가 적은 건 사실이고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인별로 6억, 1가구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입니다. 이거 빼면 내봐야 얼마 안 되고 실제로는 지방에서 큰 집 몇 채 보유해야 종부세 조금 냅니다. 기본공제된 금액에서 이것저것 생각해서 빼주고, 그나마도 이번 대책에서 임대 등록 제도가 대대적 개편이 되었는데 거기에 다가구 주택은 빠졌습니다. 다가구나 원룸 사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나마 내는 사람 적은 지방이지만 공시가격은 꾸준히 올릴 겁니다. 지금은 적지만 차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세상이 계속 밝아지는데 어차피 임대사업자 등록은 미래에는 필수입니다. 또 집 살 때 공동명의로 사시면 기별주택 공시가격이 12억까지 기초공제가 됩니다. 공시된 가격이 12억이 되려면 지방에서 주택을 좀 가지신 분들이 종부세 냅니다. 그나마 나오더라도 사업자 등록하면 합산 배제되어 종부세가 면제가 됩니다. 종부세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부세 걱정은 지방에서는 덜 해도 됩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는 서울에서는 안 됩니다. 비조정지역만 합산 배제가 됩니다. 민특법상 주택임대사업자 안 내더라도 종부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큰 규모의 임대업 하실 분이시라면 필수지만 원룸 한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셔도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기에 지방에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추천드립니다. 양도세, 시세 차익 실현. 매도시 양도차익 실현이 부동산 사는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번 대책의 양도세율 엄청납니다. 1년 미만 40%에서 70%로 변했습니다. 2년 미만 60%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이게 답니다. 싱겁네요. 지방에서는 2년 안에 안 팔면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 사서 2년 안에 팔 일이 많을까요? 다가구나 원룸의 특성상 보유수익, 즉 월세 받으려고 사는 거라 특별한 일을 하면 단기매매는 힘이 듭니다. 양도세 때문에 말이 많던데 이건 아파트나 분양권 등등 단기 수익 내는 거지, 지방 원룸은 그냥 예전 그대로입니다. 단기 매매를 하실 거면 부동산 매매 사업자 내에서 사업소득세 내시면 됩니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실거주 한다고 난리고 중과세 낸다고 난리던데 지방은 그냥 예전 그대로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지방에서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이니 지방에서는 중과 없습니다. 오늘 변화된 정책을 기초로 지방 중심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저도 당황스럽고 이게 뭐지 했는데 공표된 내용을 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지방 부동산이 해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력은 짧고 부동산은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